3-4 사막의 여우와 개고생. 여우도 개도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막의 먹이사슬 안에 있었다. 다만 나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의 책임을 끝까지 안고 살아가야 했다. 중동 사람들은 양고기를 최고의 스태미너 음식으로 여긴다. 양고기는 저지방 고단백으로 피로한 몸을 회복시키고 원기를 북돋워준다고 하니 한마디로 인삼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더구나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까지 있다. 어린 양고기는 냄새가 거의 없고 맛도 고소해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다. 1994년 리비아 현장에 있을 때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숙소 옆 그늘막에 모여 저녁 겸 술자리를 갖곤 했다. 양고기 찌개나 양꼬치를 만들어 먹던 어느 날 그늘막 근처를 여우 한 마리가 냄새를 맡으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항상 깨끗이 치우는 편이라 뼈다귀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만 냄새만으로도 여우는 충분히 끌렸을 것이다. 마침 먹다 남은 고기가 조금 있어 숙소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멀찌감치서 지켜봤다. 한참 후 여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기를 물더니 잽싸게 사라졌다. 이곳은 지중해 연안의 반건조하고 준사막 지역으로 돌과 흙이 많고 민가와 마을이 띄엄띄엄 있다. 낙타와 양을 기르니 사막 여우가 없을 리 없다. 여우는 잡식성이라 잡초뿐 아니라 버려진 빵도 잘 먹는다. 그날 이후 해가 지고 어스름해지면 마르고 작은 체구의 귀가 큰 여우가 올까 싶어 출입문 앞에 고기를 놓아두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고기는 사라져 있었다. 여우는 야행성이라 밤이 되면 무리해서 흩어져 먹이를 찾는데 숙소 근처까지 내려오곤 했다. 이곳에는 여우의 천적이 많지 않지만 숙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개들이 문제였다. 자칫하면 개들에게 물려 죽기 십상이다. 나의 음식 보시에 부응하여 여우는 간헐적으로 나타나 고기를 물고 갔는데 양이 많을 때는 작은 입에 최대한 쑤셔 넣어 한 번에 다 가져가려 애썼다. 한 번에 못 가져가면 두 번을 오가는데 왕복 시간이 꽤 길어 은신처는 멀리 있는 듯 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숙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 우연히 여우를 만났다. 자세히 보니 분명 우리 숙소에 오던 그 여우였다. 아는 체를 하지는 않지만 경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나를 알아보는 것이 분명했다. 고기를 얻으러 우리 숙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나는 다시 숙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여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를 졸졸 따라왔다. 그동안 이 녀석에게 줄 고기를 마련하느라 몇 시간 걸리는 시장에 가 비싼 고기를 사기도 했고 우리 식당에서 먹고 남은 고기를 조금씩 챙겨두기도 했다. 먹이를 주면서 가까이 다가가면 1m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 전형적인 야생의 태도를 유지했다. 해가 지기 전 대낮에도 숙소로 오는 걸 보면 다른 여우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아 보였으나 결코 길들여지지는 않았다. 양고기의 냄새는 강하고 고소하여 개들이 숙소 주변으로 접근하면 여우는 혼비백산 도망쳤다. 이곳에서는 늑대 대신 개가 여우의 천적이었다. 나는 여우를 위해 개를 쫓아내느라 애를 먹었다. 한 번은 몇 주일 동안 보이지 않아 죽었는지 새끼를 낳았는지 궁금했다. 이 녀석은 몸집이 작고 허약해 보였다. 그래서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죽지 않았다면 다시 나타나리라 한동안 체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예전 모습 그대로 문 앞에 나타났다. 반가움도 잠시 암수 구분이 궁금해 살펴보았지만 젖꼭지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해진 시간에 출입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모습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황량한 사막에서 서로 베풀고 나누는 기쁨이 있었고 외로움을 달래는데 큰 위안이 됐다. 하지만 내가 없어도 여우는 식물뿐 아니라 곤충이나 파충류 등 여러 가지를 먹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기를 주는 일이 오히려 이 녀석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말을 주위의 동료들에게서 들었다. 쉽게 먹이를 얻다 보면 야생의 본능이 퇴화하기 때문이다. 여우는 1년 가까이 먹이를 준 나에게도 끝내 냉정하고 새침하여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충성심 같은 것은 없었다. 새끼가 아닌 다 자란 야생 여우는 사람이 키울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났다. 사막 여우를 키우려면 물론 새끼일 때 애완용으로 키워야겠지만
수백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한다. 어느 날 여우는 또다시 모습을 감췄다. 전처럼 몇 주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또 그런 줄만 알았다. 3, 4일 전 숙소 주변에서 개 2마리가 어슬렁거리는 걸 본 기억이 떠올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누가 여우를 본 사람이 있나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어봤다. 며칠 전 숙소 주변 배수관에서 죽은 여우를 봤다는 말을 들었다. 가보았지만 시신은 없었는데 무언가 모를 흔적은 남아있었다. 틀림없이 그날 2마리 개가 여우를 봤다면 여우를 보고 끝까지 쫓아가서 포위 공격하여 물어 제꼈을 것이다. 개가 1마리면 쫓다가 겁에 질려 포기하기 쉽지만 2마리면 다르다. 잘 뛰지도 못하고 날렵하지도 못한 우리 친구는 미처 배수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잡힌 것이리라. 그동안 내가 음식 보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죽음은 피했을까? 마음이 아팠다. 하위 먹이 사슬에 속하는 작은 개과 동물인 여우의 운명은 그렇게 끝을 맺었다. 사막 현장에서 만난 1마리의 여우, 고기를 주기 시작한 건 단순한 연민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여우의 죽음으로써 동물에게 정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개를 데리고 산과 들판을 뛰어다닌 기억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넓은 앞마당이 있는 집에서 개를 키우고 싶다는 로망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나는 사막 현장에서 우연히 흰털에 잘생긴 개 1마리에게 밥을 주기 시작한 순간부터 말 그대로 개고생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는 새끼를 낳았고 식구는 셋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인근 현지인이 또다시 새끼 4마리를 우리 현장 정문 앞에 버리고 가는 바람에 나는 졸지에 7마리 개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숙소에서 쉬는 시간에도 나는 개들에게 먹이를 주러 나가야 했다. 모래 폭풍이 부는 날에도 식당에서 남은 짠 밥과 물을 들고 숙소에서 한참 떨어진 개집까지 오고 갔으니 진짜 개고생이었다. 어느 날은 다 자란 새끼 한 놈이 닭고기를 먹다 뼈가 목에 걸려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심정으로 개의 머리를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입 안으로 손을 넣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닭뼈를 빼냈다. 생각보다 크고 단단한 뼈였다. 복날을 앞둔 어느 날 인근 동아건설 근로자들이 개를 키운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 돈을 많이 줄 테니 개 2마리를 팔라는 것이었다. 내가 키운 개를 어떻게 팔아먹느냐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머지않아 주인이 없으면 개들은 어차피 잡아먹히게 되니 사서 고생하지 말고 팔아버리라는 말까지 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찾아왔다. 그날은 복날이었다. 열사의 땅에서 몸보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내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를 보고 개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냐고 묻는 눈치였다. 나는 그놈의 복날이 원망스러웠고 결국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다 자란 녀석을 닭뼈가 목에 걸렸을 때 내가 살려냈던 그 녀석을 내 손으로 트럭 짐칸에 실어보냈다. 아마 목줄을 조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을 것이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시는 정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금도 개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지내는 이유다. 그날 저녁 숙소 앞에 나와 보니 한꺼번에 4마리 새끼를 잃은 어미개가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리하고 잘생긴 흰 어미였다. 땅속 깊은 곳에 새끼를 낳고 며칠 뒤에는 그 땅굴 위치를 나에게 알려주던 녀석이었다. 어미에게 미안했지만 먹고 먹히는 세상을 이해해달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사람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와 근육이 말라 무력해지고 몸을 유지하지 못한다. 짐승을 사냥해서라도 먹어야 살아남는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멀리 아프리카 초원을 들먹이지 않아도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 질서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왜 개를 팔아야 했을까?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 속에서 인간의 친절은 도움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이었을까? 다음 편은 술과 싸대기, 리비아 일상, 그리고 튀니지와 지중해 로마 유적지를 소개합니다.